이게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은 식 형태가 좀 많이 편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게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그렇다는데 보기의 함수들 중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합답형이 다 그런 것처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fx는 당연히 연속이었고 gx도 연속인데 gx에 실수한 것도 연속인데 연속인 걸 더하고 빼는 건 뭐 당연히 연속이죠. fx 연속입니다. 곱해지고 있는 함수인 fx랑 gx 더한 거 각각이 연속이었기 때문에 합친 것도 연속이죠. 그래서 연속인 것과 연속인 것을 곱했다.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맞는 거죠. 안 되겠지. 나눈 건 무조건 안 된다고 보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분자에 있는 녀석은 연속이 맞습니다. 분모에 있는 녀석도 연속인 것과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인 함수가 연속인 걸 더해서 밑에 있는 것도 연속은 맞아요. 연속인 것분에 연속인 것도 맞다는 거죠. 근데 분모에 있는 녀석이 특정 x값일 때 0을 향해서 달려가는 극한값과 함수값을 갖고 있으면 0분의 상수꼴이 되면서 실험값이 없어질 수 있죠. 이건 보고 자시고 할 거 없다. 됐죠? 뭐 예제유제였나 보네요. 이게 좀 쉽네. 2를 기점으로 2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fx가 좀 바뀌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까지만 딱 듣고 x가 2일 때도 연속이어야 된다는 걸 사용하면 a가 깨지겠죠. 당연히 이 전에는 2차 당항함수니까 연속일 거고 2보다 클 때도 당연히 1차 당항함수니까 연속일 거고 2일 때만 분절성을 확인해 보면 된다.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그 극한값은 저 fx의 2일 때 좌극한값이고 여기다 x에 2를 집어넣으면 우극한이자 함수값이 나올 텐데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고2까지가 여기서 끝난 거고 구간이 0부터 3까지다. 지금 분절성이 있었던 건 x가 2일 텐데 2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고 2보다 클 때는 어떤 1차 함수인데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0이라는 녀석은 이쪽에 있다라고 보고 3이라는 녀석은 이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0부터 3까지의 닫힌 구간이니까 다 포함한다. 예를 든 거예요. 실제 이 모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려놓은 인식상의 어떤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일 거야. 몰라. 알 수가 없다고. A를 먼저 확인하게 해준 이유가 있죠. A가 확인되는 순간 이 함수의 정체가 완벽하게 드러나니까. 얘는 여러분 바보 아닌 이상 다 계산이 될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꼭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 모양을 그나마 좀 제대로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고차항 양수인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나올 거고 대략적으로 2라는 분절의 구간 여기일 거예요. 이때 y값은 당연히 여기에다 2를 넣나 여기에 2를 넣나 a가 마이너스 2였구나. 맞다. a씨를 2가 아니었네. 대칭축 잘못 봤네요. 대칭축이 x가 1일 때죠.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가 대칭축으로서 딱 내려갔을 때고 2라는 분절의 구간 여기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직선인 기울기가 1짜리 1차 함수가 이렇게 나간다. 근데 지금 범위가 0부터 0 여기 있겠죠. 3은 이거보다 또 한 칸 크게 있을 거야. 그럼 이 함수가 닫힌 구간으로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 최대값은 조금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값은 확정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x에 1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이쪽이에요. x에 1이 들어간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건 확정이고 3이 들어갔을 때는 y값이 1이고 0이 이쪽에 들어가면 요거는 0이죠. 이게 최대값이 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게 답이 0이에요? 뭐야 답? 이 새끼가 맞겠죠 뭐. 됐어요. 단순하고 아주 보편적인 형태의 사이값 정리가 나왔네요. 저 3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만나는 점의 좌표, 만나는 점의 좌표라는 건 연립방정식의 해죠. 연립을 해보자. 뭐 2항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 이게 연립한 방정식이고 다 2항 했으니까 우변은 0이겠죠. 물론 이 녀석의 근을 찾으면 돼요. 그 근이 x값일 테니까. 근데 그 근이 속하는 구간만 확인하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fx라고 보고 저 3차 함수인, 이 3차 함수인 fx가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는데 근을 한 개만 갖는데요. 그 전에 정수값들이니까 그 전에 정수값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정수값에서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물어봐 씨. 마이너스 1부터 구간의 시작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확정 뭐 안 해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음수죠.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입니다. 1 들어가 봅시다. 1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10. 좀 미세하긴 하지만 음수예요. 2 들어가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것도 음수네요. 뭐야?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시켜? 양수죠. 처음으로 부호가 바뀌는 게 여기입니다. x가 2일 때와 3일 때에서 2일 때는 음수, 3일 때는 양수인데 3차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라서 사이값 장리 0이 먹힐 겁니다. 됐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건 fx라고 한 적이 없어요. fx에다가 x 플러스 a라는 녀석이 곱해진 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는 한 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이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암산이 될 정도죠. 아, 케이스가 두 개구나. 무슨 케이스다? fx 자체가 연속이 돼서 다항함수인 연속 1차 함수와 연속인 함수가 곱해지면 당연히 연속일 테니까 의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얘는 연속인데 얘가 불연속인 가장 근본적인 분절의 이유는 x가 1일 때 때문이란 말이야. 됐어요. 어이씨, 또 불 껌뻑껌뻑 한다. 저게 또 씨. 지환이 대가리 많기로 씨 막 껌뻑껌뻑 한다. x가 1일 때 이 녀석이 좌우가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해지는 이 녀석이 x가 1일 때 0이 돼버리면 이 녀석의 좌극 우극 함수값이 각자 틀려도 얘가 0이니까 항상 0을 맞출 수 있다, 이 개념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암산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얘 자체가 연속이 될 때 1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2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니까 a가 3일 때 연속, 항상 연속 가능하고, x가 1일 때 이 녀석의 좌우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 x가 1이 들어갔을 때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이게 다 지랄스럽게 지들끼리 틀려도 이게 0이 되는 순간 다 0으로 같아져서 연속이 된다는 개념이죠. a값이 마이너스 1이다. 됐어요. 그래서 a값은 3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니까 모든 a값의 합은 2 이렇게 나오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수학적으로 뭐 이건 해볼 필요 없죠.
연속인 거. fx도 항상 연속이 되게 만들어서 연속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었고, 지금 선생님 되게 약식으로 간단하게 썼지만 리미트 x가 1의 좌극으로 갈 때 저 함수, 이 함수값, 리미트 x가 1의 우극으로 갈 때 x 플러스 a 곱하기 fx란 이 함수의 우극한, 그리고 실제로 함수값 x에 1 집어넣은 거죠. 이 세 개가 같아지는 a를 찾아주면 된다.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1 집어넣으면 됩니다. 1 플러스 a고, fx의 1에서의 좌극하는 여기다 1 집어넣은 놈이죠. 역시 다항함수니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함수값이든 그냥 1만 넣으면 됩니다. fx의 1에서의 우극한인 이 함수를 따라가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차이 안 나요, 얘는. 왜 차이가 안 나요? 이 녀석이 이쪽에선 통일돼 있죠. 실제로는 얘네 둘만 같으면 되는 건데 이 둘이 같으려면 이게 0이 돼버리면 되죠.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2차를 전개해서 미친 짓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0이 되는 순간에 a는 마이너스 1이다. 2차 함수 fx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실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뭐 n이 범위로 나오겠다는 뜻인데, 이해를 좀 해보면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에요. 항상 연속인 함수고, fx도 다항함수, n이 누군지 몰라도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끼리 곱한 요 녀석도 연속이고, 다항함수랑 다항함수 곱한 이 자식도 연속이다. 연속 더하기 연속, 분모도 연속이에요. 언제만 조심하면 된다? 분모가 0이 될 때만 조심하면 된다. 됐죠? 그럼 분모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는데 fx의 제곱이야. 저걸 또 제곱을 하는 바보가 나오시면 안 되고 당연히 묶어냈겠죠. 분모에서 아이고 시작부터 틀리네. fx 묶어내면 남는 게 fx가 남아있고 더하기 얘가 남아있죠. 분자는 2x-4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중괄호를 정리를 좀 하면 x제곱 1차항은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n-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문제에선 특정한 x일 때 연속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실수 전체 x가 누가 되든 간에 얘가 연속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분모에 있는 4차 함수가 0이 될 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x에 누가 들어가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 녀석도 0이 되면 안 되고 요 녀석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이 될 때가 x가 누가 들어가든 0이 절대 되지 말아라 이 뜻이죠. 중학교 3학년 수학으로 돌아가는 거다. 뭐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0이 될 때가 없고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0이 될 때가 없으면 이 분모에 있는 4차 함수는 0이 될 때가 절대 없다. x에 누가 들어가도 0이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연속이고 항상 연속인 이 분수함수도 연속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어? 첫 번째 거부터 해봅시다. 자, 2 뽑아내 마이너스 3이니까 뭐야 갑자기 왜 이게 이렇게 돼? 뭐야? 맞지? 갑자기 왜 저렇게 돼? 2 뽑아낸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 곱하기 n이니까 n 판별식이 0보다 작다, n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겠네. 이쪽을 판별식을 써보면 2를 빼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얘 곱하면 n 플러스 4 이렇게 되시겠네. 이게 또 0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이 5보다 크단가 그러면? 그럼 이 조건도 만족시키고 이 조건도 만족시키는 n의 공통 범위는 얘가 되겠죠. n이 5보다 크기만 하면 분모에 있는 4차함수가 0이 될 데가 없다 라는 거에서 답이 6이에요. 이게 답 나 몰라. 야, 답 뭐야? 몰라 아무도? 숙제를 5명이 했는데 답이 뭔지 아무도 몰라. 몰라. 틀리면은 영상 다시 찍어야 돼. 맞지? 선생님 계산 잘못한 데 없지? 내가 나 스스로 계속 의심하잖아. 계산 틀렸을까봐. x가 0일 때랑 1일 때 연속입니다. x가 0이 아닐 때와 1이 아닐 때만 저 위에 있는 분수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x가 0일 때와 1일 때 밑에 있는 2차 함수를 써야 되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0일 때 극한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일 때 함수값이 나온다는 뜻. 0일 때 연속이어야죠. 마찬가지로 1일 때도 연속이어야 됩니다. 0을 집어넣은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 들어가야 돼. 이것도 문제 쉬운데? 이거랑 x의 실제 0을 갖다 박은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동시에 x의 1이 들어가는 극한값 위에서 계산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밑에 x에 1 집어넣은 d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값과 또 같아야 돼. 이 두 개가 같으면 0과 1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건데, 분모가 지금 뭐냐? 0분의 0꼴이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인수가 x가 있어야 돼. 인수가 x-1이 있어야 돼. 누구? 분모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있어야 돼. 분자에게도 있어야 돼. 그래서 0분의 0꼴이 다 깨지지. 그럼 분자라는 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은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이구나. x 마이너스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3차 함수잖아. 그럼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최고 차항계수가 1이어야 되니까 이거 당연히 x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돼야 쏙 들어갔을 때 약분 되면서 분자에 x-t만 남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t가 되고, 그게 3이랑 똑같대. 아, t가 마3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확정 t 플러스 x 플러스 3이구나. 끝난 거죠 이제. 그럼 이게 또 여기 들어갔을 때 x 마이너스 잡고 나면 분자에 얘만 남는데,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동일해야 돼요. 1 들어가면 1 플러스 3이라서 1 플러스 3과 같으면 D값이 확정 1이죠 지금. 다 끝났네. F1은 어디서 계산해요? 여기서 계산하죠. 1일 때 함수값은. 2일 때 함수값은 저기서 계산하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F1부터 계산해 봅시다. 1 들어가면 D 플러스 3이에요. D가 1이었으니까 4죠. F2는 저 위로 들어가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위에 있는 함수가 분자가 얘고 분모가 얘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만 남아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5. 그럼 이것도 답 모르겠네 아무도. 끄덕거려 이씨. 아 맞아? 이건 왜 알아? 객관식은 모르고 주관식은 아는 건 더 웃기잖아. fx를 2번 곱하는 f제곱 x가 1일 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가 많아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뻔하지 뭐. 자기 자신을 제곱하라며. 끝났죠. 됐어요. 그럼 이것도 1보다 작을 땐 이 2차 함수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 2차 함수라서 1일 때만 분절성이 있는 거고,
1일 때만 확인해 보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똑같아야 된다며. 그렇잖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이라는 1일 때의 극한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우극한이자 함수값이 나오는 거다. 1 플러스 a의 제곱이 4의 제곱 16이다. 그럼 1 플러스 a가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된다는 얘기죠. 그 두 개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는 a 값이 3이라는 뜻이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a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합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물어볼 거야? 물어본 놈 누구야? 제정신이 아니야. 노잼, 개노잼. fx라는 녀석이 1에서의 분절성을 갖고 있고 gx라는 녀석이 2에서의 분절성을 갖고 있으니까 fx 플러스 gx라는 저 새로운 함수는 1일 때 분절성이 없어야 돼. 2일 때도 분절성이 없어야 된다는 힌트 2개, 미지수도 2개야. 그럼 1일 때를 확인해 볼 거야. 그럼 fx, gx라는 함수의 1일 때 자극한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1일 때 자극한 fx는 얘에다 넣어야 돼. fx 더하기 gx 1일보다 조금 작을 때 여전히 얘야. 그쵸? 이게 1에서의 자극한이죠.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이라는 녀석은 여기다 넣어야 돼. 1보다 조금 크니까. x 플러스 b고, 여전히 1보다 조금 커도 2보다 작은 놈이야. 이 함수에다 갖다 넣어야 돼. 됐죠? 그럼 이 녀석이 얼마냐? 여기 잘 보시면 어차피 다항함수기 때문에 1을 넣을 거야. 여기는 의미가 없어. 똑같아. 여긴 똑같아. 이거 전개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 여기가 똑같아야 져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1 넣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뭐 뒤에 건 뭐가 되든 상관없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1 넣은 1 플러스 b 플러스 네모가 같아져야 된다면 연립방정식 하라는 얘기죠. 뭐. a 마이너스 b가 2라는 연립방정식의 하나의 힌트가 나왔다. 똑같은 방식으로 2일 때를 해보시면 되죠. 안 써도 되겠죠 이제. 2보다 조금 작을 때 여기다 넣어야 돼. 그쵸? 그럼 리미트 x가 2보다 조금 작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고, 2보다 조금 작을 때는 여기다 넣어야 돼. gx는 2보다 조금 클 때, 2의 우극한일 때 여전히 얘야. 2보다 크면 x 플러스 b고, 2보다 조금 클 때 여기다 넣어야 돼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여기다 2를 넣든 여기다 2를 넣든 다항함수 어차피 똑같은 값이야. 여기에 2는 게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세모, 2 들어간 세모에다가 2 들어간 2a 플러스 1고, 2 들어간 세모에다가 여기다 2 들어간 마이너스 4 플러스 b. 얘네 둘이 같아야 돼. 그럼 2항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다. 이거 연립방정식이죠. 이거 두 개. a, b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2배 하면 2a 마이너스 2b가 4니까 서로 빼시면 b는 마이너스 9야? b가 마이너스 9면 이게 플러스 9니까 a 값이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16? 이것도 맞아 답? 어떻게 이건 또 외우냐? 단순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몇 개 남았어? 이게 뭐야? 바보 새끼들. 함부로 2항에서 나눌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x가 1일 때나 2일 때 이 x-1이나 x-는 0이 되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 볼 수가 없어요. 됐죠? 근데 1일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그랬는데 힌트 잘 나와 있어 지금 다. 1일 때랑 2일 때가 연속이 또 돼야 돼. 그러면
봐봐. 이 자식들 뭐지? A, B 찾으면 된다는 얘긴데 이 함수가 누군진 모르지만 이걸 gx라고 해봅시다. gx에 x가 1일 때 극한값이 얼마죠? 놓을 수가 없거든 저기다가.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다 1 넣은 거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극한값이랑 여기 있는 함수죠. x-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덧셈 뺄셈이니까 따로따로 해도 되겠죠.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면서요. 근데 극한값은 극한값을 갖고만 있으면 곱하기든 나누기든 더하기든 다 떨궈도 된단 말이야. 극한값이 0이야. 있어. 극한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있어. 얘도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1일 때 극한값이나 실제 2일 때 함수값이 차이가 안 나. 0이야. 그쵸? 좌극한값이 0이라고 저거 지금. 여기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얼마야? 똑같은 과정에 따르면 0이야. 그럼 이게 극한값이 0이니까 이거 극한값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 그럼 당연히 이 새끼가 0이 되려면 얘가 무슨 인수를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x-를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똑같은 논리에서 이걸 다 2로 바꿔도 똑같아야 돼. 같은 함수니까. 2의 극한값이 0이야. 2의 극한값이 0이야. 그럼 여기도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즉 여기에 인수가 x-1이 있으니까 여기에 x에 1이 들어가서 반드시 0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제가. 여기에 x가 2가 들어갔을 때 이것도 0이 돼야 돼. 얘도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2 들어가면 0 돼야 돼.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4-2a-b가 또 0이야. 연립방 정식이야. a, b가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고 2a 플러스 b가 4라는 얘기다. 서로 빼면 a가 뭐? 5야? a가 5야? 맞죠? b가 마이너스 6이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a, b 값이 확정이 됐단 말이죠. 이거 이제 지워도 되고. 이식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이건 필요 없어, 이런 거. x-1, x-2 곱하기 fx는 x-2 하고 a, b가 5, 6이 들어간단 말이야. 5랑 마이너스 6이 인수분해가 됐어야 됐고 이 인수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그쵸? 이해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얘도 x-1 이거 5, 6 있었어야 된다고. x-1이라는 인수가 분명 거꾸로 썼네. x-1이라는 인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됐지?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 건데 막 풀면 답 나와. 근데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f1을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다 1을 대입한다. 불가능하다고. 저게 0이 돼서 f1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치? 못 구해. 여기선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f1과 f1을 어떻게 구하나요? fx가 항상 연속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f1과 x가 1일 때 극한값은 같아. 그치?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건 x가 1이란 뜻이에요? 1이 아니라는 뜻이야? 1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닌 거야 이때는.
양변에 나눠줘도 된다는 거야. 얘가 나눠지면 다 없어지면서 뭐만 남아요? 얘랑 얘가 남죠. 그래서 2x 플러스 3이야. 언제만 그렇게 쓸 수 있어? x가 1이 아닐 때, x가 2가 아닐 때만 그렇게 쓸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실제 fx식은 또 뭐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지만. 됐어요, 여기까지. x가 1일 때 또는 x가 2일 때는 fx식이 뭐가 있을 거라고. 그거 찾을 필요가 없다고. 왜? 2일 때 극한값을 계산하면 실제 1일 때 함수값이니까. 2일 때 여기서 극한값을 계산해서 2일 때 극한값이 나오면 그게 2일 때 함수값과 똑같을 테니까. 됐어요? 그 논리야.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5가 되고 2 넣으면 7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아니, 이놈의 사이값 정리는 맨날 물어보냐고. 양심 털났어? 아니, 그냥 부호 바뀌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사이값 정리는 맨날 처음 물어봐. x값이 증가하면 그때 y값이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fx는 감소함수예요. 내려가고 있는 함수인데 그냥 해, 끝났어. 이건 뭐 의미 있다고. 이 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하라서 방정식이니까 저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이 항에서 우변을 0으로 만드시는 게 낫죠. 요거의 근이라고 보시고 부호 바뀌는 것만 보시면 된다. 0을 넣은다. 0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0 넣으면 F0은 몰라. 값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F-1도 모르는데. 그럼 얘네들은 뭔데 이렇게 나왔어? 아니, 우리 부호 찾을 거잖아. 이걸 만약에 우리가 gx라고 하고 gx의 0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2, 3, 4, 5일 때 함수값을 보면서 부호가 바뀌는 걸 찾을 거 아니야. 됐어요? 0을 넣어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g0은 f0 뭔데? f-1은 뭔데? 이건 3인 거 알겠는데 0일 때는 값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왜 나온 거야? 왜? 그럼 1일 땐 확인되나? 1일 땐 확인될 수도 있죠. F1 그건 알겠어. 근데 F 누구는? 0은 몰라 또. 그건 어떻게 확인해? 그럼 지금 X에다 지금 0도 못 넣고 1도 못 넣었거든요.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봅시다. X에 2가 들어간다. 그럼 G2의 값은 F2인 마이너스 1과 2가 들어가면 F1이니까 3이고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다. 6에서 5 빼는 거니까 1이야. 양수야. X가 3은 G3을 얘기하는 건데 F3은 알고 3 들어가면 얘니까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고 3 들어가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 음수야. 계산 안 해도 돼. 끝났어. 음수야. 부호 바뀌었어. 즉 X값이 2일 때와 3일 때 부호가 바뀌어요. 끝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됐지? 답은 알겠지 이제. 중요한 거 다른 거야. 공부해야 될 건 이건 단순한 거고 다른 거야. 뭐냐? 증가 감소를 알 수 있냐 이걸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드러나요. 분명히 지금 저기에 보면 fx-2에서 fx-2를 뺀 게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음수야. 이거 한 거야 선생님 지금. 그래서 fx가 감소함수라는 걸 내가 알아. 내려가는 놈이야. 그럼 gx가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 이 gx가 증가함수지 감소함수인지는. x2를 집어넣은 게 gx2인데 fx2 플러스 fx2 마이너스 1 2배 x2 플러스 3이에요. 그럼 gx1은 누군데? fx1
fx1 마이너스 1 2배 x1 플러스 3 서로 빼보자. 그럼 gx2에서 gx1을 뺀 건데 날아가. 쓰는 거 잘 봐. fx2 마이너스 fx1 그 다음에 fx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1 마이너스 1 이렇게 뺀 거야. 얘에서 얘 빼면 얘 2로 묶어낼게. 됐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싹 뺀 거야. 자, 이놈이 양수면 x2일 때 y값이 x1일 때 y값보다 크단 얘기야. 그럼 증가함수란 얘기야. 양수면. 요게 음수면 x2일 때 y값보다 x1일 때 y값이 크단 얘기야. 그럼 감소함수란 얘기야. 뭐야? 음수야. 0 혹은 음수야. 이거 뭐겠어? 여러분 x1이 x2보다 작은 거니까 얘도 얘보다 작은 거야. 그럼 fx의 성질에 따라서 감소해야 돼. 이게 더 큰 x값이고 이게 더 작은 x값이야. 얘 뭐야? 감소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x2가 x1보다 큰 거야. 됐지? 그럼 이건 양수인데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도 음수야. 이해된 사람? gx2에서 gx1을 빼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야. 그럼 gx도 무슨 함수란 뜻이야? 감소함수란 얘기야. 그래. gx란 함수는 2일 때 1인데 3일 때는 음수가 찍혀. 감소함수란 얘기라고. gx가. 됐어요? 오히려 이런 관계식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사이값 정리는 문제가 아니다. 양은 바뀌는 것만 보면 된다. 됐어요. 정답 찾는 것과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나중에 도함수 때 나오겠지. 이런 관계식을 보여주고 나서 뭐 힌트 이렇게 주는 거지. f'x는 0보다 뭐 작습니다. gx는 됐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